반갑습니다. 손주진입니다. 제가 홈카리오 1부에서 유시민 작가의 잘못된 대북 관점과 몇 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2부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볼 것인데, 저는 일단 이 홈카리오 이 방송을 쭉 보게 되면서 느꼈던 것이, 야,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몸을 사린다. 그리고 나아가서 몸을 사린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유 작가에 완전히 그냥 말려들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지 그 맥락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뭐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죠. 자, 그럼 일단 첫째.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정립이 됐는데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몇십 년 전에 흔히 보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한국당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유 작가님과 그 다음에 그 도울 김영옥 선생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도대체가 황교안 현재 지금 대표가 몇십 년 전에 그 얘기는 공안검사 시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몇십 년 전에 공안검사 시절의 리더십이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의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어떤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황교안 현재 대표가 현재 지금 당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에 있어 가지고 공안검사 시절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당시에 공안검사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마디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감히 유 작가 네가 나서가지고 현재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가지고 과거의 공안검사 시절의 그 독재 시절의 그 모습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대입을 시킬 수가 있냐? 어떤 근거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저는 이렇게 되레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점이 바로 첫 번째가 이건데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 말하기가 곤란하고 말할 수도 없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말하기가 곤란하고 말할 수도 없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유 작가의 말에 대해 가지고 야 나는 황교안 현재 지금 대표가 과거에 공안검사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리더십을 과거 공안검사 그거에 빗대어 가지고 현재 리더십을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곤란한 지경에 처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라는 답변은 다음과 같은 거겠죠. 유 작가, 나도 네 말에 대해서 공감해. 황교안 지금 현재 대표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전에 보였던 리더십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 라고 얘기하는 그 경우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한 평가를 공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황교안 지금 현재 대표가 어떻게 지금 몇십 년 전에 그런 공안검사 시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는지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말을 지금 하시지 않으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몸살이신다.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저는 좀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에 몸살일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굴 상대로 지금 하신다라는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님. 누가 지금 몸살일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대척점으로 두고 계시는 겁니까? 마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자라고 한다면은 유시민 작가랑 홍준표 전 대표가 한 팀이 돼가지고 황교안 지금 대표에 대해 가지고 경쟁자로 두고서 둘이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얘기처럼 제가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유시민 작가의 저 궤변, 몇십 년 전의 리더십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저 궤변에 대해 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가 말을 사린다라는 것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몸을 사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 안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몸살일 상대가 아니다라는 말도 저는 좀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몸살일 상대가 아니다. 이 얘기가 글쎄요 저는 좀 공감하기가 아주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둘째. 사회자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이렇게 물어봐요. 진보가 좌파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유 작가가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 박수가 아니라 뭐라 하죠? 이거 막 하고 막 화기애애해지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생각이 도중에 많이 바뀌신 것인지 좌파와 진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진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북유럽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현재 있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현재 있는 지금 저 여당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권은 진보가 아니라 좌익이고 좌파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회자도 지금 질문을 했던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한테. 좌파가 진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다르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체계에서는 좌익과 좌파 세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진보랑 좌파가 똑같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사 댓글은 본다. 자기에 대한 이제 비판 댓글은 안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 댓글은 본다.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문재인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댓글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 대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런 댓글을 남길 수가 있냐고요? 지금 댓글 따위가 문제입니까? 홍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댓글 지금 몇 개 다는 게 문제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댓글 비방하는 댓글 그거 다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이 지금 여기 나오셔가지고, 전 대표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야 보수 너네들 있잖아, 너네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한테 지금 너무하는 거야, 댓글을 그런 식으로 달면 안 되지라고 훈계하실 입장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댓글 지금 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여기 지금 홍카레오에 나가지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석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해도 좌우가 지금 모여가지고 무슨 합동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이 지금 프로젝트에서 나오셔가지고 보수 너네들 있잖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너무 비판의 날이 세,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세요. 사실 독재 정권은 옛날에 우파 쪽에서 하지 않았냐? 내가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다. 좌파 독재라는 말은 부적절하다라고 홍준표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지금 홍준표 대표님은 나오셔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제 대표인지 전 대표인지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홍준표 전 대표님의 발음이 어려워요. 홍준표 전 대표님은 왜 도대체 홍카레오에 나오셔가지고 독재는 지금 우파가 했다, 독재는 보수 정권이 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파 정권 누구요? 누가 독재를 했습니까? 박정희 이승만 얘기하는 겁니까?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애당초 지금 우리가 이런 토론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면서 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독재를 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과 8.3 조치가 독재입니까? 그 독재가 없었으면 절대로 경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선진국의 학자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저한테 얘기를 예시라도 하나 들어줘 보세요. 독재가 없이, 어느 정도의 독재가 없이, 어느 정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고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있습니까? 싱가포르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프랑스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보수가 나서가지고 독재를 했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식의 독재가 없었으면 경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억제되는 것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부정선거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독재다, 무슨 민주주의를 해쳤다, 민주주의 자시고 해치고 자시고를 얘기를 하려면은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빠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수 정권이 독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홍준표 전 대표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에서 졌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혹시 중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은 아니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홍준표 전 대표님에 대해 가지고 보수적인 사상과 이념은 투철하다라고 제가 평가했었거든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홍준표 전 대표님에 대해 가지고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야,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치인 중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유시장 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 전 대표님이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이 홍카리오 방송만큼은 제가 단언코 비판드립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짚어드렸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겁한 보수의 가치입니다. 좌우를 합작하겠다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념상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체제가 바로 정치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중도주의라는 것은 없어요. 좌우가 합쳐진다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진영 논리에 휩싸인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은 원래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인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세워져 있고, 보수적인 가치가 명확하게 세워지고 좌익과 좌파가 아니라 진보적 가치가 명확하게 세워져서 투쟁하고 갈등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식의 좌우 합작 방송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방송은 나가셔서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허점과 거짓을 오히려 명확하게 밝히셨어야 됩니다. 감히 제가 첨언드립니다.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